바닥 거래량을 보고 반등을 기대하는 파동과 바닥을 뚫고 추세로 변환되는 파동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것도 되게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ABC가 밑으로 나오면 무조건 위로 한번 ABC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게 힘들 수는 있어요. 이런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결국엔 또 이런 파동이 있죠. 자리에 따라 달라요. 자리에 따라. 만약에 안드레스님이 맞나? 안드레스님이 요 C파동에서 어떠한 반등을 기대하고 바닥을 뚫고 반등을 기대했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롱을 탔는데 그냥 뚫어버렸어. 추세를 뚫고 더 내려왔어.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한번 해야 돼. 아, 이거 C파구나. C파 아니면 A파일 수 있겠다. C파 아니면 A파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프레임 안에서 봐야 되는 프레임이지. 이거를 1분봉 보고 이거를 판단해서 어떤 게 뭐 조정이 거의 없이 막 이렇게 쭉쭉쭉 흐르는 파동 같은 경우에 1분봉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 못해요. 이렇게 좀 아까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5분 프레임으로 보면 최소 15분 프레임으로 보면 이제 요만큼이에요. 아직 224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어. 그쵸? 그럼 아직 혼조세가 안 됐다는 거. 이런 데서 끼케야 볼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ABC일 텐데 조정의 기간을 보면 지금 대충 끌게요. 상승 기간이 한 10시간 정도 대충 끈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시간이 뭐 한 15시간 정도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조정의 시간과 상승의 시간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가 떨어져도 된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 근데 이게 15분 봉이야. 근데 봐라 이거를 1시간으로 본다고 쳐. 1시간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차트가 상승한 기간이 이만큼이죠. 얼추 하루 18시야. 그러면은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하루 7시간이야. 그럼 상승을 더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조정은 기간 조정으로 간다면 솔직히 요만큼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그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올리기 전에 뭐 이런 식에까지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겠죠. 왜? 여기 기간 지정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파동 카운팅에 있어서 밸런스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금액적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가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복합으로 조금 더 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대부분 예상하는 최적의 파동치까지는 내려올 거다. 거기에 뭐 이런 이평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고 4시간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기 4시간으로 보면 차트가 확 다르죠. 자 1시간으로 볼 때 비교를 해봅시다. 자 1시간 차트를 쓱 보니까 오 이제 61평 돌렸어 가자. 4시간 동안 딱 보니까 와 224에선 저항 맞았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질라나? 저점 갱신할라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바닥 거래량만 보고 반등을 기대하는 파동, 바닥을 뚫고 추세를 변화되는 파동, 그냥 모든 추세 파동은 저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A파동이 그런 속성이 조금 있긴 해. A파동이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A파동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파동도 약간 마찬가지야. 야 이게 바닥이냐? 바닥이지? 바닥이면 나 이제 올릴까? 근데 내가 아직 확신이 없다. 내가 아직 그 시장 참여하는 애들이나 걔네들 못 믿어. 한번 올려볼까?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네. 조정하는 거 보자. 근데 조정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좀 고의적인 그 조정이거든. 왜냐면 내가 올렸는데 애들이 따라 붙었단 말이야. 저 올리는 것도 이게 차트를 보면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렸냐면 자 보자. 아마 어떤 플레이어나 운전수 세력이 있다면 차트를 요 정도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렸어. 올리고 나서 조정을 좀 해.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러면 1.618까지 추세가 한번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빨리? 그럼 이때부터는 개미들이 탑니다. 개미들이 타요. 그죠? 그리고 또 조정이 돼.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확 조집니다. 왜? 이미 플레이어는 1.618까지 올리고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했을 거예요. 이 수익을 실현한 물량을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사요. 머릿속 왜 사냐? 싼 가격으로 추가적인 구매를 하는 거예요. 더 올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살 때는 여기서 넣었던 진입 시드보다는 더 많은 시드를 투입을 하겠죠. 왜? 여기서 한번 요 두 번째 파동에서 참여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구나라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못하게. 이 긍정적인 애들이 못하게. 그럼 얘네들이 이때부터 좀 전전긍긍하겠지. 타고 싶은데. 그럴 때 올라온 애들이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세력이나 플레이어들은 이제 슬슬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조막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의 수익률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근데 조막손 말고 더 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뭐 1시간, 4시간 봉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는 애들은. 그럼 그런 애들 이렇게 쓱 보다가 이 차트가 이렇게 쭉쭉쭉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받아줍니다. 또 빠지면 받아줍니다. 또 빠지면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못하게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차트를 막 올릴 거예요. 그렇게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파동이 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A 파동이 나오면 무조건 618까지 반등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618이 0.618 얘기하는 건가? 저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파동에 무조건이란 없어요. 파동에 무조건은 없고 그냥 파동은 어떠한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수치화를 하든지, 수치화라는 건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거겠죠.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수치화를 한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황금 비율. 가끔 파동 보면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아, 파동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딱 이쁘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 그게 이렇게 황금 비율이거든요. 이거를 수치화한 게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의 용도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618 무조건이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A 파동이 나온 후 무조건이 618까지 반등을 하는 건가요? 되돌림을 얘기하는 거지. A 파동, 그러니까 B 파동 나오는 되돌림. B 파동 618까지 나올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형성되는 파동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동 같은 경우에 봐봐. 이게 A파라고 가정을 하면 A파 피부를 찍으면 지금 뭐 382, 뭐 618 근처도 못 갔잖아. 이런 데도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딱하니 없어요. 그 이전 파동의 카운팅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BC 나왔죠. 이렇게 저렇게 ABC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저렇게 ABC 보겠죠. 그러면 여기 B파동 여기 A파동 거래량 여기 요만큼 있는데 B파동 거래량 없네. B파동으로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ABC가 밑으로 하나 또 나왔어. 하필 마무리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주장을 하는 거야. 야, 나 이거 이렇게 ABC를 끝내고 바닥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요 녀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싫어. 나는 B파동 할 거야. 얘가 야, 나는 B파동 할 거야 라고 나선 거야. 그러면 이 파동은 높은 확률로 이렇게 A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B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럼 C파동 하나 더 나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정확히 뭐다 판단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ABC가 나왔는데 요건 비율이 안 나오잖아.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렇게 카운팅 해버리면 돼. 이렇게 ABC 만들어버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ABC일 테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ABC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만약에 여기 올라가던 요 파동이나 이 파동에서 여기보다 더 큰 거래량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만들었다면 높은 확률로 얘가 X파가 되건 얘가 이렇게 ABC로 B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A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에서 차트가 올랐겠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추적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파트가 막 찔끔찔끔 하잖아요. 그죠? 단호해. 무조건이야.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자,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을 차트로 올리는 게 나오면 혹시라도 그러면 얘를 ABC 끝으로 보고 새로운 추세라고 판단을 한다. 근데 얘보다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파동이 안 나온다. 위로 안 나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높은 확률로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이 흐름만 따라가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 조그만 파동들도 그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파동의 흐름을 혹은 중파동의 흐름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소파동의 흐름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파동을 봤다. 하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콜라 5분 프레임에서 이렇게 ABC를 나눈다고?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리테스트도 없었고 뭔가 추세가 이렇게 나오긴 했어. 그래서 상방 같아. 근데 모든 파동은 뭐다? 리테스트를 한다. 리테스트를 했을 때 반등, 생명선 어디쯤 있을까?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잖아. 리테스트가 안 나오는 파동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나와요. 아,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 나도 되게 어려웠어요. 전 어렵진 않고 솔직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으니까 했던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였으면 안 했을 거야. 근데 어렵지만 재미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네, 리테스트를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어떤 형태로는 합니다. 작은 봉이든 큰 봉이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움직이는 건 다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같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리는 거를 괜히 이런 식으로 그려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건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그려요. 차트에서는. 리테스트는 상방 하방 다 물론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그림을 어떻게 빨리 캐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매매 실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윤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다면 답을 정해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고 싶다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이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이론을 기준으로 잡은 후에 실제 차트에서 적용하면서 하나하나씩 수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좀 기준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이론으로 먼저 기준을 잡고, 이론으로 기준을 먼저 잡고, 그게 실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괴리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 다 확인하고 백테스트까지 다 하고 난 다음이 이제 딱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시작이에요. 그 전에 공부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던지고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못 주워 먹습니다. 그 이론은 먼저 기준을 해놓고 그다음에 차트 괴리를 줄여가면서 기준을 수정해 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소액으로 매매하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 주워 들어가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그렇게 본인을 다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천재라서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말해주잖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